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한국환경공단 채용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인턴 자기소개서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인턴 자소서 문항 중에 1, 2, 3번은 예전에 인턴 채용과 같은 문항이고 글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각 항목은 천자로 4천자라서 인턴 자소서 치고는 꽤 분량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원동기에 관한 내용인데,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환경공단인지 이야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산하에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있고, 또 나의 직무가 활용될 수 있는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사항은 여러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과 수행 업무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턴을 준비하는데 수행 업무랑 직접적으로 비슷한 일을 했다고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단위에서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 태도 같이 이런 업무들을 잘게 쪼개서 연결을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덩어리를 쪼개는 건데, 왜 해당 능력을 선택했는지, 해당 능력은 어떻게 얻게 됐는지, 얻게 된 점에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는 간략하게 연결을 해주시고 4번 문항에서 조금 더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폐기물 분리발주랑 올바른 시스템 연결을 했던 게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중점을 두고 준비한 사항이 인턴 업무 수행이랑 인과관계가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은 내가 왜 한국환경공단 채용형 인턴을 지원해야 하는지,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턴 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어떻게 잘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이 업무 사항에 대해서 채용 공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도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지사나 본사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직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업을 했던 협동 경험은 사실 자기소개서에 항상 나오는 항목인데, 인턴을 하면서 저도 인턴 경험이 있지만 인턴을 할 때는 사실 협업할 일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보안 때문에라도 업무가 잘 주어지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사수분이랑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조직이다 보니까 같이 몇 달 동안이라도 결국은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협업이라는 내용 이전에 조직에서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쓰려는 소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진 조직 동아리였고 나는 어떤 역할이었는데 그때 어떤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맨 앞에는 2갈식으로 어떤 내용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적어도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작성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그렇지만 갈등의 요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은 크게 나눠보자면 나와 어떤 조직원, 혹은 나와 어떤 손님이나 고객, 나와 특정 집단, 내가 소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개인에서 집단으로 갈수록 집단에서 나의 역할은 어땠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관점,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게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나와 갈등의 당사자의 판단은 어땠는지, 어떤 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려 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을 뒤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갈등이 사실 무조건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맞춰가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점, 혹은 내 판단이, 그때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Y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겠고, 단순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 양보를 했다, 회의를 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했다, 이런 단편적인 작성은 피해주시면 글의 완성도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번 항목입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묻는 이 항목은 여러분이 환경공단 정규직으로 지원을 하실 때도 그대로 작성하실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한전에서나 혹은 발전사에서도 종종 나오는 항목인데,
이 항목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문제인식을 극대화시키려다가 글이 공격적이 되거나 건방지게 보일 수 있는 점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재를 고르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고르는 것보다는 공단이 주로 하는 메인 사업, 그 중에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업무, 그런데 거기서 추가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면접 때 물어볼 때 꼬리 질문에 대답하기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엽적인 게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지엽적인 이슈는 어쩌면 공감대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는 기관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이슈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면접장에 갔을 때 혹은 나이가 그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선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어떤 점을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관련 이슈를 내 전공 분야나 혹은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혹은 내 능력이나 역량을 활용해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혹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규직으로 나중에 입사를 해서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입사후보부랑 사실상 거의 똑같은 항목인데요. 앞에 1번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점을 두고 준비한 사항이랑 약간의 연결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는 좀 계략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였으면 여기서는 한 포인트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수행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태도적인 거나 혹은 조직에 녹아드는 부분 혹은 업무 단위에 대한 부분 등을 나눠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때 사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연결했던 부분들은 부연 설명은 조금 더 하시고 어떤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숙련도를 높일지 작성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의하실 점은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도적인 부분은 공단 인턴을 지원하는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나의 셀링 포인트가 꼭 있어야 되고 그 셀링 포인트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어떤 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잘해야 되고 지금 잘할 수 있는 건 뭐고 결국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